목숨 바쳐 엘리자베스 시대를 연 천일의 앤 불린. 프랑스의 기품을 가진 앤 불린의 아버지는 외교관 토머스 불린, 어머니는 명문 집안인 하워드 가문의 엘리자베스였는데 생년월일은 명확하지 않으나 초여름의 노포크 지방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 기록들에 의하면 앤 불린은 1499년에서 1512년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학계에서는 1501년이나 1507년을 가장 신빙성 있게 보고 있습니다. 총명하고 재치 있는 성격으로 어렸을 때부터 프랑스 궁정에서 수업을 받으며 예법을 닦았고 프랑스어와 라틴어에 능숙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2세의 왕비 메리 튜더의 시녀가 되었다가 루이 12세가 승하하고 프랑스와 1세가 즉위하자 그의 정비 클로드의 시녀로 간택됩니다. 오랜 프랑스 생활로 프랑스 문화에 동화된 앤 불린은 이후로도 프랑스식 옷차림, 문학, 음악, 그리고 종교개혁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521년경에 앤 불린은 오몬드 공작과의 혼담을 위해 잉글랜드로 돌아오지만 지참금 문제로 오몬드 공작과의 혼담이 무산되게 됩니다. 그 후 앤 불린은 노선브리아 공작의 후계자 헨리 퍼시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하지만 신분 차이와 토머스 울지 추기경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낙심한 헨리 퍼시는 궁정을 떠나게 됩니다. 파란만장한 왕비의 길. 그 후 앤 불린은 헨리 8세의 정비인 아라곤의 캐서린의 시녀가 되는데 헨리 8세가 앤 불린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1526년경이라고 합니다. 앤 불린은 전통적인 미인은 아니었지만 흑발에 까만 눈의 매력적인 여인이었고 당시 유행의 최첨단을 걸었던 프랑스 궁정에서의 교육 덕분에 세련된 기품이 배어 있었고 화술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천하의 바람둥이 헨리 8세는 이미 앤의 언니인 메리 불린을 정부로 두었던 전력이 있는데 앤마저 정부로 삼아 자매덮밥을 완성하려 했지만 앤은 왕의 유혹을 거절하며 정식 결혼을 요구했습니다. 왕비 캐서린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했던 헨리 8세는 젊은 앤 불린이 왕자를 낳아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1527년 캐서린과의 이혼을 시도하게 됩니다. 헨리 8세의 정비 아라곤의 캐서린은 영국과 스페인의 정략 결혼을 위해 원래 헨리 8세의 형인 아서 왕자와 결혼을 했지만 형이 몇 달 만에 병사를 하게 됩니다. 이에 헨리 7세는 그 결혼을 무효로 선언하고 동생인 헨리 왕자와 약혼을 시켰으며 헨리 8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둘의 사이가 아주 좋았지만 캐서린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왕가가 단절될 것을 염려한 그는 이혼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는데 마침 앤 불린을 만난 것입니다. 헨리 8세는 앤과의 결혼을 결심하고 교황에게 캐서린과의 결혼 무효를 신청했지만 당시 교황 클레멘스 7세는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캐서린의 조카가 카를 5세라서 이혼을 인정하면 스페인 왕국 및 합스부르크 왕가와 결별을 선언하는 것이기에 헨리 8세의 요구를 차일피일 미루며 수년 동안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헨리 8세는 후계자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더욱 초조해지고 결국 종교개혁을 일으켜 잉글랜드 교회를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시키고 스스로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영국 성공회로. 한국에도 성공회 소속 성당들이 상당히 있는데 성공회 신부들은 결혼을 인정받습니다. 1529년부터 앤은 왕의 총애를 받으며 잉글랜드 궁정에서 출세가도를 걷지만 신실한 캐서린 왕비를 왕궁에서 쫓아낸 여자라고 백성들에게는 반감을 샀습니다. 1532년 헨리 8세는 앤에게 펜브루크 후작의 지위를 내려 신분을 격상시켰는데 미혼 여성이 자기를 하사받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1533년 1월 25일 앤 불린은 헨리 8세와 비밀 결혼을 하였고 부활절에 이 사실을 공포했는데 당시 앤은 이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크랜머 대주교가 헨리 8세와 캐서린의 결혼을 교리해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전일 만에 몰락. 같은 해 6월 1일 불린은 호화로운 예식을 통해 잉글랜드의 왕비로 즉위를 하며 9월 7일 나중에 엘리자베스 1세가 되는 공주를 낳았습니다. 헨리 8세는 실망했지만 곧 아들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앤이 수차례에 걸쳐 유산과 사산을 반복하자 부부 사이의 말다툼이 잦아지고 왕의 마음도 앤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엘리자베스가 태어나자 정비 캐서린이 낳은 메리는 사자로 취급되어 로마 교황 및 국내외 메리의 우호 세력의 적이도 받게 됩니다. 메리에 대한 이야기는 문역들 영국사 이야기 10번째 이야기 피의 여왕 메리 튜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무렵 헨리 8세는 앤 불린의 시녀 제인 시무어에게 눈길을 주기 시작했는데 앤 불린의 정적이었던 토머스 크롬웰은 제인 시무어를 지지하면서 왕비와 불린가의 추락을 획책했습니다. 1536년 앤 불린과 남동생 로시포드 공작 조지 불린 및 두 사람과 가까운 귀족 청년들 몇몇이 간통과 반역 및 근친상간 혐의로 런던탑에 감금되었습니다. 심지어 앤 불린은 마법으로 왕을 유혹했다는 혐의도 받았는데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지만 앤 불린은 두 차례에 걸친 재판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본래에는 화형당하기로 판결되었지만 나중에 헨리 8세에 의하여 참수로 감형되었는데 참수형이 확정되자 앤은 시녀에게 내 목이 가늘어서 다행이다 라고 씁쓸한 농담을 건넸다고 합니다. 앤의 사형 집행은 당시 참수에 흔히 쓰이던 도끼 대신 잘 드는 칼을 사용하기로 결정되었고 왕은 앤의 참수를 위해 프랑스에서 칼을 쓰는 노련한 사람을 특별히 고용까지 했다네요. 동생 로시포드 공작이 처형당한 지 이틀 후인 5월 19일 앤 불린은 런던탑에서 참수되었습니다. 사형장에서 앤 불린은 구경꾼들에게 왕에게는 잘못이 없으니 충성을 다해 섬겨달라고 부탁하는 연설을 남겼고 앤 불린의 마지막 말은 주님께 제 영혼을 맡깁니다였답니다. 레이첼이 들려주는 사랑의 뒷이야기. 나중에 헨리 8세의 5번째 왕비가 되는 캐서린 하워드는 그녀의 외삼촌 에드먼드 하워드 경의 딸이었고 한때 헨리 8세의 전부였던 언니 메리 불린은 윌리엄 스태포드와 재혼을 했답니다. 헨리 8세는 모두 6명의 왕비를 거느렸는데 카탈리나 아라곤 왕녀, 앤 불린, 제인 시모어, 아나 폰 클레페 공녀, 캐서린 하워드, 캐서린 파가 그녀들입니다. 앤 불린의 왼손 손가락이 6개였고 얼굴에 큰 사마귀가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1857년에 앤 불린의 유골이 발견되어 소문들이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런던탑에는 밤마다 머리 없는 앤 불린의 유령이 떠돌아다닌다는 전설이 있는데 런던탑은 수많은 영국의 명사들이 죽임을 당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12세의 왕위에 오른 에드워드 5세와 동생 앤 불린을 포함한 헨리 8세의 두 부인 헨리 그레이의 딸 제인 그레이 등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곳에서 죽은 사람 중 앤 불린은 딸이 엘리자베스 1세로 메리 스튜어트는 아들이 제임스 1세로 각각 왕위에 오릅니다. 특히 앤 불린의 딸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로까지 불리니까 그녀의 죽음이 그렇게 허망하지만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 가에타노 도니체티가 영국 왕실의 역사를 소재로 작곡한 유명한 여왕 3부작 오페라 중 첫 작품인 안나 볼레나는 바로 앤 불린의 찬란하면서도 허망한 삶을 다룬 작품이랍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자주 만들어지는데 가장 유명한 것이 천일의 앤과 천일의 스캔들입니다. 리처드 버튼과 주누비에브 비졸드가 주연을 맡은 천일의 앤은 1969년에 만들어진 고전 영화이고 천일의 스캔들은 나탈리 포트만, 스칼렛 요한슨, 에릭 바나가 주연한 2008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세상의 시린 등을 서로 기댈 수 있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정을 나눌 수 있기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내 마음은 설렘으로 자꾸만 부풀어 올라 마냥 즐거워집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에 내 마음은 행복이 넘칩니다. 용예원